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툴타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배시에서 자주 쓰이는 흐름 제어 연산자들을 실습 중심으로 배워보겠습니다. 세미콜론, 엔드, 오어, 그룹핑, 서브쉘 등 이 5가지 연산자를 간단한 예제를 통해 익히고 마지막에는 실제 명령어 조합을 실습해보는 시간도 준비했습니다. 우선 배시 프로그래밍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배시를 설치해야 합니다. 배시는 리눅스나 맥OS에서는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고 윈도우즈에서는 여러가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에서는 대표적으로 Git for Windows를 설치해서 Git 배시를 실행하거나 윈도우 서브시스템 for Linux WSL 또는 가상머신에 우분투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배시에서 명령어들이 어떻게 실행되고 연결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Git SCM을 설치 후 minGW에서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세미콜론입니다. 세미콜론은 2개 이상의 명령을 순서대로 실행할 때 사용합니다. 앞 명령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뒷 명령은 무조건 실행되게 됩니다. 실습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세미콜론에 대한 실습입니다. 아래 명령어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 명령어를 쳤을 때 예상 결과는 헬로와 월드가 한 줄씩 출력되는 것입니다. 예상대로 헬로 월드 한 줄씩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앞 명령이 실패했을 때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not exist 디렉토리는 임의로 설정한 디렉토리이므로 저도 임의로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AAAA 디렉토리로 이동한다는 명령어를 실행한 후 이 명령은 실행됨이라는 명령을 다음에 한번 쳐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cdAAA는 없는 디렉토리이기 때문에 에러가 뜨고 이 에러가 떠도 뒤에 명령인 echo 명령은 제대로 실행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AND입니다. AND는 기존에 알고 있는 모두 참이어야 true를 반환하는 AND 오퍼레이터와는 달리 배시의 AND는 앞 명령이 성공했을 때만 뒷 명령이 실행되게 됩니다. 만약 앞 명령이 실패하면 그 뒤의 명령은 실행되지 않게 됩니다. 실습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AND에 대해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앞서 적혀있는 명령어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테스트라는 디렉토리를 만들라는 명령어이고 이 명령어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기 때문에 AND 다음 명령어인 cdtest, 즉 테스트 디렉토리로 이동하라는 명령어가 실행되게 됩니다. 이 또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기 때문에 테스트 디렉토리로 위치가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AND의 두 번째 예시입니다. 우선 코드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물론 2개 이상 연달아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어서 성공해야만 다음으로 넘어가는 작업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예시처럼 템프 디렉토리를 만든 후 이동, file.txt 파일을 만든 후 all success 출력, 이 모든 명령들이 모두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기 때문에 에러 없이 명령이 완료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편의상 윗 디렉토리로 가서 템프를 지우고 새로운 예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 이후 이 명령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여기서 AAAA는 없는 디렉토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명령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처럼 중간 명령에서 에러가 난 경우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명령은 성공했지만 두 번째 명령에서 존재하지 않는 디렉토리로의 이동 명령이기 때문에 오류가 났고 결국 마지막 명령은 실행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어입니다. 오어는 앞서 설명한 AND와 반대로 앞 명령이 실패했을 때만 뒷 명령이 실행되게 됩니다. 실습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오어 명령어 실습입니다. 위 명령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 명령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 경우 make 디렉토리 명령이 실패하면 디렉토리 생성 실패 fail mkdir이라는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하지만 앞선 명령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기 때문에 뒷 명령어는 실행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반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명령은 없는 명령어입니다. 이 명령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처럼 앞의 명령은 존재하지 않는 명령어이므로 에러 메시지가 나오고 앞의 명령이 실패했기 때문에 뒤의 명령이 실행되게 됩니다. 따라서 테스트가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vi fruits 텍스트를 통해 이 파일에 과일 이름 몇 개를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3개의 과일을 적어 놓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명령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 명령의 결과는 no exist입니다. grab이라는 명령어는 쉽게 말해서 fruits 텍스트 파일 안에 애플이라는 단어를 찾으라는 명령어입니다. 하지만 파일에는 애플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앞의 명령은 실패로 간주되고 뒤의 명령인 no exist가 실행됩니다. 반대로 애플 대신 grape를 넣으면 grape가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커맨드 그룹입니다. 커맨드 그룹은 여러 명령어를 하나의 블록으로 묶어 실행할 때 사용합니다. 세미콜론과 중괄호 앞 뒤에 공백에 주의해야 합니다. 실습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커맨드 그룹에 대한 예시입니다. 우선 이 명령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 명령 쳐보겠습니다. 이 이후 리절트의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코드는 스텝 1, 스텝 2를 result.txt 파일에 저장하고 다음 줄에서 파일 내용을 확인하는 명령어입니다. 이처럼 중괄호를 활용해서 여러 개의 명령을 앞서 배웠던 세미콜론을 활용해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닫히는 중괄호 앞에는 반드시 세미콜론이 존재해야 합니다. 만약에 세미콜론이 없다면 이처럼 입력을 대기받는 상태가 계속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서브쉘입니다. 서브쉘은 괄호 안의 명령을 새로운 쉘을 만들어서 실행되게 된다는 뜻입니다. 즉, 안에서의 변수나 경로 변경은 서브쉘 밖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자세한 건 실습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서브쉘의 예시입니다. 이 명령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처럼 서브쉘에는 5로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지만 다음에 현재 셀의 카운트를 출력해보면 여전히 숫자는 1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서브쉘 안에서 실행됐던 결과는 바깥의 쉘에서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서 배운 연산자들을 이용해서 종합적인 실습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하나로 묶어서 실습해 보겠습니다. 이 명령을 다 치고 난 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명령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단순히 practice start라는 문장을 출력하라는 명령이고, 두 번째부터 mkdir temp 명령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end 뒤의 명령으로 넘어가게 되고 success mkdir이 출력이 됩니다. 물론 이 문장이 출력이 됐기 때문에, 즉 앞의 명령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뒷 명령인 fail mkdir은 실행되지 않게 됩니다. 다음은 중괄호 안에서 여러 명령을 실행했습니다. 템프로 옮긴 후 a.txt 파일을 만들고 다시 윗 디렉토리로 이동 후 3번 문장을 출력합니다. ls로 디렉토리의 내용을 출력하고 4번 문장을 출력합니다. 다음 명령은 서브쉘에서 실행됐기 때문에 5번 문장이 출력이 되고 템프 디렉토리로 이동을 했지만 오리지널 쉘에서는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템프 디렉토리 안에 a.txt 파일이 있기 때문에 rm-r 명령으로 디렉토리를 지웠고 end 앞의 명령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6번 문장을 실행합니다. 마찬가지로 앞의 명령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5어 뒤의 명령은 실행하지 않게 됩니다.